두 개의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산업에서 시작했습니다. 같은 자본으로, 같은 시장에서. 첫 번째 파트너십은 2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파트너들은 적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망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너십은 2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파트너들은 여전히 친구입니다. 회사는 거대해졌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파트너십은 감정에 의존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너십은 시스템에 의존했습니다. 정주영은 두 번째 유형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파트너십을 우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전문적인 관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관계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7가지 규칙. 오늘 여러분에게 이 7가지 규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들을 적용한다면 당신의 파트너십은 두 번째 유형이 될 것입니다. 만약 적용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유형.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정주영은 현대그룹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파트너와 함께 일했습니다. 일부는 단기적이었습니다. 일부는 평생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성공적인 파트너십은 모두 7가지 규칙을 따랐습니다. 실패한 파트너십은 이 규칙들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재현 가능합니다. 당신이 이 7가지 규칙을 배우고 적용한다면 당신의 파트너십도 성공할 것입니다.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트너십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우정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친구야, 우리는 신뢰해,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이것은 재앙의 레시피입니다. 왜냐하면 우정은 감정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변합니다. 오늘 당신은 행복합니다. 내일 당신은 화가 납니다. 오늘 당신은 관대합니다. 내일 당신은 이기적입니다. 만약 파트너십이 감정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파트너십이 시스템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규칙은 일정합니다. 그리고 일정함이 성공을 만듭니다. 정주영은 이것을 일찍 배웠습니다. 그의 첫 번째 파트너십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정에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친구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는 친구야, 우리는 이해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왔을 때에는 사라졌습니다. 친구는 더 많이 원했습니다. 정주영은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들은 분리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정주영은 비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결코 감정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성공적인 파트너십은 그 시스템을 따랐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명확한 역할입니다. 이것은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파트너십이 이것에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함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마케팅을 합니까? 누가 재정을 합니까? 누가 운영을 합니까? 누가 직원을 고용합니까? 만약 이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면 혼란이 발생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합니다. 또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고통받습니다. 정주영은 항상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파트너와 앉았습니다. 그들은 비즈니스를 기능으로 나눴습니다. 마케팅판, 매재정 운영, HR 전략. 그런 다음 그들은 각 기능을 누군가에게 할당했습니다. 당신은 마케팅을 책임집니다. 나는 운영을 책임집니다. 이것은 명확했습니다. 중복이 없었습니다. 공백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영역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역할은 단지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권한입니다.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파트너십에서 두 파트너 모두 평등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비를 만듭니다. 만약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정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기회는 놓칩니다. 정주영은 이것을 피했습니다. 그는 각 영역에 대한 최종 권한을 할당했습니다. 마케팅 결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의견을 줄 것이지만 당신이 결정합니다. 운영 결정은 나의 것입니다. 당신은 의견을 주지만 내가 결정합니다.
이것은 효율성을 만들었습니다.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서면 계약입니다. 이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파트너십이 이것을 건너뜁니다.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 그들은 우리는 친구야, 우리는 계약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동의한 것을 내일 당신은 다르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파트너도 다르게 기억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갈등을 만듭니다. 정주영은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역할 책임지 분이익 분배이사 결정 과정 분쟁, 해결 퇴출 전략 모든 것. 그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포괄적인 파트너십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길었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명확성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문서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의되었습니다. 만약 나중에 분쟁이 있다면 그들은 계약을 참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해결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지만 이것은 신뢰 부족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적을 때 당신은 파트너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명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이것은 신뢰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뢰를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서면 계약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정주영의 계약은 항상 다음을 포함했습니다. 각 파트너의 지분 비율, 자본 기여, 역할과 책임, 의사결정 과정, 누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이익과 손실 분배, 급여와 보상, 새 파트너 추가 과정, 파트너 퇴출 과정, 분쟁 해결 메커니즘, 회사 매각 시나리오, 사망 또는 장애 시나리오. 이것들은 어둡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은 준비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규칙은 정기적인 의사소통입니다. 많은 파트너십이 의사소통을 가정합니다. 우리는 매일 보니까 의사소통하고 있어. 하지만 보는 것과 의사소통하는 것은 다릅니다. 의사소통은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구조화되어야 합니다. 일정이 잡혀야 합니다. 정주영은 파트너와 주간회의를 가졌습니다.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회의는 의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를 논의했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번 주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회의는 신성했습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주영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이 멈추면 문제가 쌓입니다.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됩니다. 오해가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분리가 됩니다. 정기적인 의사소통은 이것을 방지합니다. 그것은 문제를 작을 때 해결합니다. 그것은 정렬을 유지합니다. 그것은 신뢰를 구축합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은 단지 회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투명성입니다. 정주영은 파트너와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재무 숫자, 고객 피드백, 직원 문제, 기회, 위협.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밀은 의심을 만듭니다. 의심은 신뢰를 파괴합니다. 신뢰 없이는 파트너십이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지만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투자입니다. 당신이 시간을 들여 의사소통한다면 나중에 오해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오해는 훨씬 더 비쌉니다. 시간 또 에너지 면에서. 네 번째 규칙은 투명성입니다. 이것은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지만 더 깊습니다. 투명성은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유됩니다. 정주영은 완전히 투명했습니다. 그는 파트너에게 모든 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었습니다. 모든 재무 기록, 모든 계약, 모든 이메일.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투명성이 신뢰를 만듭니다. 많은 파트너십에서 한 파트너가 재정을 관리합니다. 다른 파트너는 운영을 관리합니다. 재정 파트너는 나를 신뢰해나는 돈을 처리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운영 파트너는 신뢰합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이 자랍니다. 그는 진짜로 얼마나 벌고 있을까?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을까? 이 의심은 독입니다. 그것은 파트너십을 안에서부터 파괴합니다. 정주영은 이것을 피했습니다. 그는 투명성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재무 결정은 공유되었습니다. 모든 큰 지출은 논의되었습니다. 모든 계약은 검토되었습니다. 파트너는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숨겨진 의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이 일부 사람들은 하지만 이것은 자율성을 제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성 안에서. 당신은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파트너에게 알립니다. 이것은 미세 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중입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갈등 관리입니다. 모든 파트너십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문제는 갈등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가입니다. 대부분의 파트너십에서 갈등은 무시됩니다. 괜찮아 넘어가자. 하지만 무시된 갈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축적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폭발합니다. 정주영은 갈등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그는 파트너와 분쟁 해결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단계를 따랐습니다. 첫째, 그들은 함께 논의했습니다.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둘째, 만약 그들이 해결할 수 없다면 그들은 제3자를 참여시켰습니다. 고문 멘토 또는 중재자. 셋째, 만약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투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사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감정을 제거했습니다. 갈등은 개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절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계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단계가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파트너십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관계를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등 관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주영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다루십시오. 당신은 게으르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마케팅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하십시오. 둘째, 듣기. 당신의 파트너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십시오. 셋째,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승자를 찾지 마십시오. 둘 다 승리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여섯 번째 규칙은 공유 비전입니다. 많은 파트너십이 잘못된 이유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친구야, 함께 일하자. 하지만 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파트너십은 방향을 잃습니다. 한 파트너는 빠른 돈을 원합니다. 다른 파트너는 유산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갈등을 만듭니다. 정주영은 항상 비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파트너와 앉았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왜? 5년 후 이 회사는 어떻게 보일까요? 10년 후는?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질문들에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비전 선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규칙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공유 비전은 정렬을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결정은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묻습니다. 이것이 비전에 부합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마십시오. 비전은 나침반입니다. 그것은 파트너십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비전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화합니다. 시장이 변합니다. 기회가 나타납니다. 파트너십은 적응해야 합니다. 정주영과 그의 파트너들은 연간 비전 검토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비전이 여전히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는 변경이 필요합니까? 때때로 그들은 조정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규칙은 퇴출 전략입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파트너십을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낙관적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파트너십은 끝납니다. 때때로 회사가 팔립니다. 때때로 한 파트너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파트너가 죽습니다.
만약 퇴출 전략이 없다면 이것은 혼란입니다. 정주영은 항상 퇴출 전략을 계획했습니다. 파트너십 계약에서 그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뤘습니다. 첫째, 자발적 퇴출. 만약 한 파트너가 떠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주식을 어떻게 팝니까? 누구에게? 얼마에? 정주영은 이것을 미리 결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파트너가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떠나는 파트너는 외부에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파트너의 승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둘째, 비자발적 퇴출. 만약 한 파트너가 나쁘게 수행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들이 비윤리적이라면? 만약 그들이 회사에 해를 끼친다면? 계약은 이것을 다뤘습니다. 특정 위반에 대해 파트너는 강제로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회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좋은 파트너를 보호합니다. 셋째, 죽음이나 장애. 만약 파트너가 죽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주식은 어디로 갑니까? 그들의 가족에게, 다른 파트너에게. 정주영은 이것을 명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파트너는 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생명보험을 가졌습니다. 보험은 매수를 위한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보호했습니다. 가족은 공정한 가치를 받았습니다. 남은 파트너는 통제를 유지했습니다. 넷째, 회사 매각. 만약 파트너들이 회사를 팔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한 파트너는 원하지만 다른 파트너는 원하지 않는다면? 정주영의 계약은 이것을 다뤘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가격 이상에서 매각은 두 파트너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한 파트너가 팔고 싶어 하고 다른 파트너가 원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파트너는 자신의 주식을 다른 파트너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또는 그들은 샷건 조항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만 공정합니다. 한 파트너가 가격을 제한합니다. 다른 파트너는 그 가격에 사거나 그 가격에 팔아야 합니다. 퇴출 전략은 우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화를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습니다. 놀라움이 없습니다. 법적 싸움이 없습니다. 단지 계약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를 보존합니다. 정주영은 많은 파트너십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의 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퇴출이 공정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한 규칙에 따라. 이제 7가지 규칙을 검토해 봅시다. 첫째, 명확한 역할. 누가 무엇을 하는지 아십시오.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지 아십시오. 둘째, 서면, 계약. 모든 것을 문서화하십시오. 추측에 맡기지 마십시오. 셋째, 정기적인 의사소통. 주간 회의를 가지십시오. 투명하게 공유하십시오. 넷째, 투명성. 숨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열으십시오. 다섯째, 갈등 관리. 프로토콜을 가지십시오. 단계를 따르십시오. 여섯째, 공유 비전. 같은 방향을 향하십시오. 정렬을 유지하십시오. 일곱째, 퇴출 전략. 끝을 계획하십시오. 공정하게 만드십시오. 이 7가지 규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강력합니다. 그것들은 파트너십을 감정에서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정주영은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은 모두 이 규칙들을 따랐습니다. 그의 실패한 파트너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실용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적용합니까? 만약 당신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시작한다면 쉽습니다. 처음부터 이 규칙들을 구현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미 파트너십에 있다면, 그리고 이 규칙들이 없다면, 그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능합니다. 먼저 파트너와 이야기하십시오. 정직하게. 나는 우리 파트너십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나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 그런 다음 7가지 규칙을 공유하십시오. 이 영상을 함께 보십시오. 논의하십시오. 파트너가 동의한다면 시작하십시오. 한 번에 하나의 규칙씩. 첫 주 역할을 명확히 하십시오. 앉아서 기능을 나누십시오. 적으십시오. 동의하십시오. 두 번째, 주 변호사를 고용하십시오. 파트너십 계약을 작성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투자입니다. 법적 싸움은 훨씬 더 비쌉니다. 세 번째, 주주간 회의를 설정하십시오. 달력에 넣으십시오. 그것을 지키십시오. 네 번째, 주재무 접근을 공유하십시오. 모든 계좌를 엽니다. 투명하게 만드십시오. 다섯 번째, 주갈등, 프로토콜을 만드십시오. 적으십시오.
만약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단계를 정의하십시오. 6번째 주비전을 작성하십시오. 함께 앉으십시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적으십시오. 7번째 주퇴출 전략을 논의하십시오.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십시오.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루십시오. 변호사에게 계약에 추가하게 하십시오. 7주 후 당신은 시스템을 가질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개선할 것입니다. 당신은 조정할 것입니다. 당신은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가 파트너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파트너는 저항할 것입니다. 그들은 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해? 우리는 괜찮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파트너가 저항한다면 물으십시오. 왜? 그들이 투명성을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책임을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통제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런 다음 안심시키십시오. 이 규칙들은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통제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파트너가 여전히 저항한다면 그것은 나쁜 신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숨길 것이 있거나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계속할 것인가 떠날 것인가. 이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필요합니다. 나쁜 파트너십은 파트너십이 없는 것보다 나쁩니다. 정주영의 파트너십 중 하나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한 번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파트너와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7가지 규칙을 모두 구현했습니다. 명확한 역할, 정주영은 운영 파트너는 재정, 서면 계약, 포괄적이고 세부적, 주간 회의,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투명성, 모든 은행 계좌 공유, 갈등 프로토콜, 논의 중재 투표, 공유 비전, 한국 최고의 건설회사 만들기, 퇴출 전략, 명확한 매수 조항. 파트너십은 2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큰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분쟁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회사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둘 다 은퇴하고 싶었습니다. 퇴출 전략이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구매자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협상했습니다. 그들은 판매했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나눴습니다. 공정하게. 계약에 따라 그들은 친구로 헤어졌습니다. 오늘까지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파트너십입니다. 대조적으로 정주영은 다른 파트너십도 보았습니다. 그의 친구가 파트너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7가지 규칙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친구야, 우리는 괜찮아. 역할은 불분명했습니다. 계약은 없었습니다. 회의는 불규칙했습니다. 투명성은 없었습니다. 갈등 프로토콜은 없었습니다. 비전은 달랐습니다. 퇴출 전략은 없었습니다. 2년 후 파트너십은 무너졌습니다.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를 돈을 횡령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파트너는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투명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법원에 갔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들에게 수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2년 동안 싸웠습니다. 결국 판사가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회사가 망했습니다. 돈은 사라졌습니다. 우정은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이 실패한 파트너십입니다. 두 이야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7가지 규칙. 첫 번째 파트너십은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너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규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체계가 성공을 만듭니다. 마지막 요점. 이 규칙들은 비즈니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파트너십에 적용됩니다. 결혼 우정 심지어 부모 자녀 관계, 명확한 역할 개방적인 의사소통 투명성 갈등, 해결 공유 목표, 이것들은 모든 관계를 강화합니다. 정주영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원칙을 모든 곳에 적용했습니다. 그의 가족에서, 그의 비즈니스에서, 그의 지역 사회에서.
그의 결혼은 6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그의 아내는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했습니다. 그들은 투명했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공유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한 가족을 만들고 국가에 기여하는 것. 이것이 그들을 하나로 유지했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에게 같은 원칙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명확성, 이사, 소통, 투명성, 갈등, 해결. 그들은 이것을 그들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에, 그들의 비즈니스에, 그들의 우정에, 그리고 그들은 번영했습니다. 정주영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대그룹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칙들입니다. 시스템입니다. 그가 가르친 교훈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성공적인 파트너십은 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7가지 규칙입니다. 결론적으로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감정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지속합니다. 당신은 파트너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또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7가지 규칙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7가지 규칙을 구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습니다. 노력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불편합니까? 때때로. 하지만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대안은 훨씬 나쁘기 때문입니다. 대안은 혼란 갈등 실패입니다. 대안은 우정을 잃고 돈을 잃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정주영은 두 길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는 시스템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통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번영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시스템을 따르십시오. 7가지 규칙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파트너십은 성공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으로 파트너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은 시스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정주영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이 그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도 7가지 규칙을 따를 수 있습니까? 대답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만약 당신이 따른다면 당신의 파트너십은 더 강하고 더 오래 지속되며 더 성공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당신의 파트너와 이야기하십시오. 7가지 규칙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구축을 시작하십시오. 감정이 아닌 시스템 위에, 운이 아닌 원칙 위에, 혼돈이 아닌 명확성 위에, 정주영이 한 것처럼. 그리고 성공을 지켜보십시오.